안녕하세요. 오늘은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, 아니 절대 말해서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. 저는 47, 결혼 20년 차 전업주부입니다. 남편은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매일 늦게 들어오고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하죠. 우리는 언제부턴가 서로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됐습니다. 밥을 먹어도 같은 공간에 있어도 꼭 낯선 사람처럼 말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. 겉으로 보기엔 평온하고 안정된 가정. 하지만 제 마음속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 아내라는 이름, 엄마라는 이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만 정작 여자 김지연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. 그런 제 앞에 운명처럼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다. 바로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제 첫사랑 박준호였습니다. 막걸리 마시면서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. 그때 문이 열리며 들어온 한 남자.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. 박준호. 고등학교 시절 제 첫사랑이자 그 누구보다 제 마음 깊숙이 남아있던 사람이었죠. 지연아, 너 맞지? 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30년 전의 설레임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. 술이 얼큰하게 돌던 자리. 친구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준호와 눈이 자꾸만 마주쳤습니다. 평소 같았으면 조용히 자리를 피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. 잠깐, 바람 좀 쐴래? 그의 말에 저는 주저하다가 결국 따라 나섰습니다.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골목에 나란히 서니 갑자기 시간이 20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. 식당 옆 골목길, 서늘한 밤 공기 속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. 그는 담배를 꺼내 쥐더니 한숨처럼 조용히 말했죠. 지연아, 나 이혼했어. 지금은 혼자 지내. 그 순간 제 안에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. 남편과는 대화도 없이 살아온 지난 세월, 늘 텅 빈 마음을 안고 살았는데 눈앞에 그는 예전과 다름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. 그 외로운 눈빛이 내 공허함과 겹쳐지며 묻어둔 감정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 지연아, 넌 여전히 예쁘다. 그의 한마디에 제 심장이 미친 듯 뛰었고 저는 차마 시선을 들지 못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 그의 손이 제 손등 위로 포개졌습니다.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.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 흔들어 놓았습니다.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에 손을 얹더니 낮게 속삭였습니다. 지연아, 이 순간만 놓치고 싶지 않아?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리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. 살짝 다가온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는 순간 저는 결국 무너져 버렸습니다. 그날 동창회에서의 첫 스킨십은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. 저를 아내도 엄마도 아닌 다시한 여자로 느끼게 만든 첫 순간이었죠.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. 그와의 만남이 앞으로 비밀스러운 사랑의 시작이 될 것임을. 며칠이 지났습니다. 늦은 저녁,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. 받아보니 준호였습니다. 그 후로 우리는 마치 20대 연인이 된 듯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. 평범한 일상 속 휴대폰 속에 울리는 그의 메시지는 제 하루를 살아가게 만드는 작은 불빛이 되었습니다. 남편과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마음은 늘 준호에게 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말에 따로 만나기로 했습니다. 집에서 멀지 않은 조용한 카페. 오랜만에 마주 앉아 눈을 바라보니 동창회 날의 그 떨림이 다시 되살아났습니다. 지연아, 나 솔직히 말할게. 널 다시 만나고 싶어. 그의 고백에 저는 고개를 숙였지만 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. 그날 카페를 나와 함께 걸으며 우리는 더 이상 예전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. 손끝이 닿는 순간마다 가슴이 뛰었고 마음은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결국 작은 모텔방 안에서 서로를 안게 되었습니다. 첫사랑이었던 그와의 재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사랑의 시작이 되어버린 겁니다. 준호의 외투가 바닥에 흩어지고 제 어깨 위로 그의 손길이 스며들었습니다. 지연아, 오늘 널 여자라고 부르고 싶어. 그의 말에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. 그래,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렇게 불러줘. 입술이 격렬하게 맞닿는 순간 억눌러왔던 갈망이 폭발했습니다. 천천히 만져줄래? 너무 오래 참아온 감정들이 서로의 몸 위로 흘러내렸습니다. 첫날 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었습니다. 그의 시선이 내게 꽂히는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.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상하게도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앞섰습니다.
준호의 손끝이 내 손등을 스칠 때 마치 불꽃이 튄 듯 온몸이 전율로 떨렸어요. 나는 애써 손을 거두려 했지만 그가 손목을 잡는 순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. 지연아, 낮게 깔린 그의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드는 순간 다리의 힘이 풀려버렸어요.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. 그의 숨결이 내 목덜미를 스치자 온몸이 순간 화끈 달아올랐어요. 그 순간 오래 참아왔던 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. 옷깃 사이로 스며드는 그의 온기에 가슴이 요동쳤고 숨은 점점 차올랐어요.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. 그의 손길이 내 어깨를 타고 허리로 미끄러지자 옷 위로 닿는 입술 촉감에 피부가 활활 달아오르는 것 같았죠. 준호야, 천천히 해줘. 아직 너무 떨려. 내 속삭임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멈추지 않고 나를 끌어당겼습니다. 방 안에는 숨결과 심장 소리만이 가득했어요. 그의 손은 점점 저의 허벅지로 내려갔고 그의 부드러운 손길이 스칠 때마다 모든 감각이 깨어나는 것 같고 이게 사랑받는 여자인가 싶더라고요. 그리고 벗겨진 모습을 소중하게 대해주는 그의 모습에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아내도 엄마도 아니었죠. 오직 한 여자 그리고 그의 첫사랑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. 이날 이후 우리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다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. 남편에게는 산악회 모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. 사실은 동창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산에 간다는 핑계였죠. 하지만 그 모임에 진짜 내가 가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. 저녁이 되어 산장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을 때 술잔이 오가며 분위기는 시끌벅적했지만 내 눈길은 자꾸만 그를 따라갔습니다. 그리고 불빛이 꺼지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잦아들자 준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. 지현아, 밖에 잠깐 나올래? 별빛 아래에서 맞닿은 손끝, 떨리는 숨결, 그리고 가까워지는 얼굴. 입술이 살짝 스쳤을 때 나는 숨을 삼키며 눈을 감았습니다. 동창회 친구들끼리 알게 모르게 서로 짝이 생겨 그날은 서로 같이 보내고 싶은 짝이랑 있게 되었어요. 뭔가 우리 둘만의 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게 오픈되었다고 하니까 정말 부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. 그날 새벽 단둘이 침대에 누웠고 서로의 입술이 닿는 순간 새벽 공기보다 더 뜨거운 열기가 온몸을 감쌌어요.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점점 더 깊어졌고 그의 손길은 제 어깨를 타고 흘러내려와 옷자락 사이로 파고들었어요. 저는 부끄러움에 몸을 움츠렸지만 동시에 멈출 수 없는 갈망에 휩싸였어요. 준호야, 나 너무 떨려. 제발 천천히. 제 속삭임은 간절했지만 이미 그의 품 안에서 제 몸은 솔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. 숨이 거칠어지고 다리가 스스로 그를 향해 감겨들었죠. 시간이 흐르면서 숨결은 점점 거칠어지고 우리는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. 별빛 아래에서 아무도 모르게 그 새벽은 우리 둘만의 시간이었죠. 그날 아침 산을 내려오면서 사람들 사이에 섞여 웃는 척했지만 사실 제 안에서는 이미 모든 게 달라져 있었어요.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주부가 아니었어요. 그 새벽 이후로 나는 다시 살아있는 여자였어요. 일상으로 돌아온 후에도 그 새벽의 기억은 제 안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. 남편과 아이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은 늘 준호에게 가 있었죠. 그리고 결국 우리는 주말마다 몰래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. 처음으로 일본이라는 온천 여행을 가게 되었어요. 패키지 여행이었지만 이 일본 여행은 제 평생에 제일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었죠. 일본에 단 둘이만 들어갈 수 있는 남녀 혼탕이 있어요.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자 순간 부끄러움이 몰려왔어요. 김이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온천 속, 나는 타올 하나에 의지한 채 물속에 몸을 숨겼죠. 증기로 가득한 공간. 온천수의 뜨거움보다 더 뜨겁게 가슴이 요동쳤어요. 뺨을 타고 흘러내린 물방울이 그의 손끝에 닿는 순간 나는 온몸이 전율로 떨려왔죠. 저항해야 한다는 이성은 희미해졌고 남은 건 오래 억눌렀던 갈망뿐이었어요. 입술이 닿는 순간 그냥 키스가 아니었어요. 온천의 열기와 그의 숨결, 그리고 제 안에서 솟구치는 갈망이 뒤엉켜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어요. 물속에서 그의 손길이 내 허리를 스칠 때마다 숨이 거칠어지고 심장은 터질 듯 두근거렸어요. 나는 부끄러움에 눈을 감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. 서로 벌거벗겨진 채 마주했지만 그 손길은 서두르지 않았어요.
애써 감춰왔던 몸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져주는 순간, 숨결이 얽히고 맨살이 닿는 순간마다 나는 점점 더 여자로 변해가고 있었어요. 부끄럽게 떨리면서도 그 떨림이 너무 달콤했어요. 내 안에 숨어있던 열정이 조금씩 깨어나는 걸 느끼면서 나는 그 순간만큼은 다시 20대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. 온천에서 나온 뒤 몸은 이미 뜨거워져 있었어요. 수증기가 사라진 대신 제 안에는 아직도 남아있는 그의 손길과 눈빛이 맴돌고 있었죠. 호텔방 문이 닫히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. 낯선 공간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. 마치 운명처럼 오늘 이 밤을 위해 여기까지 온 것 같았거든요. 여기선 아무도 몰라. 그냥 너랑 나뿐이야. 입술이 닿는 순간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어요. 준호가 다가와 제 두 볼을 감싸 안았을 때 숨결이 닿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. 그리고 입술이 맞닿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. 온천에서 이미 서로를 보았지만 호텔방 안에서는 더 천천히, 더 애틋하게 서로를 벗겨냈습니다. 부끄럽게 드러나는 맨살마다 그의 손길이 스치자 나는 부끄러움보다 더 강한 설레임에 몸을 떨었어요. 숨결이 서로 얽히는 순간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감싸고 있었어요. 마치 기다려왔던 듯 천천히 서로를 끌어안았고 조용히 서로를 느꼈어요. 이제 우리 사이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. 우리는 좀 더 멀리 여행 오자 더 과감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. 애칭까지 서로 만들어서 부르고 제가 준호의 아내가 된 것처럼 행동하고 그날 밤 일본의 그 낯선 호텔방은 제 평생 가장 뜨겁고도 애틋한 기억으로 남았어요. 아침이 밝아오기 전까지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수없이 불렀고 그 속삭임 하나하나가 제 삶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. 일본에서 돌아온 후 제 마음은 달라져 있었어요. 그 여행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버렸죠. 온천에서, 호텔방에서 다시 여자로 깨어난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았어요. 집에 돌아와 평범한 일상으로 앉아 있어도 남편과 아이의 대화가 들려와도 제 머릿속에는 준호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그날 밤의 체온만이 남아 있었죠. 지연아, 우리 이제 주말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진짜 같이 있고 싶어. 그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.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요. 나도 그래, 너랑 같이 있고 싶어. 우리는 더 이상 카페나 모텔만으로는 부족했어요.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도시 외곽의 펜션을 빌리기도 했고 때로는 산악회 같은 거짓말을 덧씌워 이틀, 사흘씩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. 펜션 창문을 닫아 걸고 세상과 단절된 그 공간에서 준호의 품에 안기면 나는 더 이상 현실을 떠올릴 수 없었어요.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걸 버리고라도 그와 함께 있고 싶었죠. 하지만 동시에 늘 두려움도 따라왔어요. 혹시 들키면 어쩌지 하는 공포가 엄습했죠.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불안감조차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들었어요. 지현아, 이제 멈출 수 없어. 넌 이미 내 여자야. 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더 깊이 빠져들고 말았어요. 아직도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저도 지금이 저의 진짜 삶처럼 느껴져요. 언제까지 비밀스러운 행복이 갈 수 있을까요?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